자, 이어서는 제10강입니다. 10강은 교재 페이지 88쪽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의 건축법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이 나오면 그의 건축법이 좀 쉬웠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낼 때는 아주 어렵게 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거 내면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일단 심화 강의니까 기본 강의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구조 내력 등이 나오죠. 건축물의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적설 하중 뭡니까? 눈이 쌓일 때 그 견디는 거, 풍압, 바람의 압력, 지진 등등 이런 걸 갖다가 뭐로 정하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보면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진 등급의 설정. 이건 좀 나올 수 있죠. 누가 내진 등급을 설정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뭘 설정한다? 내진 등급을 설정한다. 내진 등급. 주관식 나오면은 거기 내진 등급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내진 등급. 세 번째, 건축물의 내진 능력의 공개. 위에는 내진 등급이 있었고요. 밑에는 내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2번은 내진 등급이고 3번은 건축물의 내진 능력입니다. 내진 등급은 누가 설정한다?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내진 능력은 무엇인가? 내진 능력의 용어 정의는 바로 거기에 3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사용 승인은 반드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내진 능력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내진 능력이 얼마다라고 공개한다는 것은 그 건물이 중요한 건물일 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중요한 건물일까? 밑에 박스 보면 기역, 니은, 뒤 보니까 기역, 층수가 2층이거나 또는 목구조라는 게 있어요. 목구조일 때는 거기 3층 이상일 때 이런 건물을 공개하거라. 두 번째, 연면적이 보통 건물입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목구조인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내진 능력 공개하거라. 디귿,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공개하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역, 니은, 니읒을 자세히 다시 들여다보면 뭐하고 똑같으냐? 옆에 89쪽 옆에 89쪽 옆에 보니까 박스에 바로 1, 2, 3, 4, 5, 6, 7, 8, 9 그거하고 똑같아요. 1, 2, 3, 4, 5, 6, 7, 8, 9 옆에 페이지. 즉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똑같아요.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확인 서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뭐가 똑같다? 지금 얘기한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올라가셔서 부속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라고 하죠. 부속 구조물. 우리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부속 건축물하고 다른 거예요. 부속 건축물과 부속 구조물은 다릅니다. 부속 건축물은 주된 건축물하고 같이 있는 거죠. 주된 건축물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부속 용도 해가지고 이 부속 구조물은 뭐냐?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몇 페이지에서 배운 거니까 앞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계구부, 환기부, 즉 공기를 급기하거나 배기하는 시설,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설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속 구조물이라고 부르고 이 부속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속 구조물을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몇 페이지 나오냐 하니까 용어 정의에서 페이지 19쪽 아래입니다. 페이지 19쪽 아래에 나와 있게 됐어요. 부속 구조물은 페이지 19쪽 아래 나오는데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 구조물은 부속 건축물하고 다른 겁니다. 건축물의 안정,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해가지고 구조물 해가지고 극기, 배기, 공기를 갖다가 빨아들이기도 하고 배기, 배출하기도 하는 건축물의 계급부, 열린 부분 또는 환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겁니다. 그것도 역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설치 관리한다. 02번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밑에 2번입니다. 가로 2번.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이것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서류를 제출하는 거? 누가 서류를 제출하는 거? 거기 보니까 건축주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누구한테 서류를 제출하냐?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제출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확인 서류를, 그는 확인 서류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거기 보니까 설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해당하는 9가지 건축물은 건축주가 누구한테 가서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자가 서류를 줘요. 그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 거기 박스가 잘 나와요.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중개사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세하게 외워야 돼요. 첫째, 아까 봤다시피 1번. 층수가 2층. 다음 목구조는 3층 이상일 때.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음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재배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 높이 13m, 처마 높이 9m,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그 다음에 6번 기타, 7번 국가 문화유산으로서 인하죠. 문화유산. 그것도 구조안전항해서리 받고. 그 다음에 8번 02조 18호 특수구조물 감옥 및 다목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좀 봐야 돼요. 일단 봅시다. 거기에 소위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감옥하고 다목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서 감옥, 다목. 다목. 그럼 나가 빠졌죠? 감옥하고 다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페이지, 아까 본 데 비슷한 데 있을 거예요. 페이지 19쪽 보니까 페이지 19쪽에 22번을 보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확인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감옥과 다목이다. 감옥은 여기 1번을 얘기하고 다목은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하고 3번을 제출하라. 그런 뜻이죠. 1번이 뭔데?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것은 지지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 차량대에 튀어나왔는데 3m 이상 튀어나온 거. 이건 여기 그림 그려져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또 3번, 즉 다는 뭔데?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바로 대상인데, 그럼 2번은 뭔데 대상이 안 된다고 대상으로 빠져 있을까? 거기 보니까 2번 뭐라고 돼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일 때. 요건 명시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요거는 나번은, 요거 2번은, 요거는 왜 그러면 안 돼 있을까? 다시 들어봅시다. 89쪽 다시 봐보니까 8번에 보니까 감옥과 다목만 나온다. 특수구조 건축물. 즉 1번하고 3번만 나온다. 그러면 나목은 왜 빠졌느냐? 실질은 빠진 게 아닙니다. 왜 실질은 빠진 것이 아니냐? 거기 동그라미 몇 번? 5번 보니까. 동그라미 5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둥 사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라고 했어요?
10m 이상일 때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20m 이상이죠?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니까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10m 이상은 된다니까. 10m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건데 여기 20m 이상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특수구조건축물은 다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20m 이상은 이미 10m 이상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뭐가 나오냐면 단독택, 공동택, 즉 단독택과 공동택도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단독택, 공동택도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특별히 1번, 2번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동그라미 1번, 2번 많이 나왔습니다. 꼭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90쪽 가십시다. 건축, 구조, 길사 협력받는 겁니다. 이건 아까 누가 확인해 준다고 했죠? 설계자가 확인해 줄 때, 건물이 커요. 그때는 특별히 누구 협력받아야 되느냐? 거기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크길래 거기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 건축물 이런 것 등등이 바로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아서 설계자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5번에 보니까 3층 이상의 피로티 형식 건축물이 뭐냐? 피로티 형식 건축물이죠. 이렇게 피로티가 돼 있는데 피로티는 층수 보통 안 치죠. 여기 1층, 2층, 3층 이상일 때 이런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 피로티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바로 4번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 받는 거.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 받는 겁니다. 어떤 건물일 때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창고는 빼놓고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은 밑에 있는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받으라. 특별히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즉, 기업 전기 승강기는 누구한테 받느냐? 거기 전기 설비 기술자 또는 방송 배정 기술자 등, 그 다음에 급수 배수 등은 누구한테 받느냐? 거기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또는 공중냉동 기계 기술사. 가스는 누구한테 받느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 기계 기술사 또는 가스 기술사 등의 그런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다른 겁니다. 땅을 갖다가 깊이 파는 거예요. 땅을 10m 이상 파거나 또는 옹벽 쌓는 거예요. 높이를 5m 이상 옹벽 쌓을 때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설계자와 공사감사는 누구의 협력받느냐?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지방 기술사 협력받습니다. 즉 10m 이상 토지 굴착할 때 또는 5m 이상 옹벽 공사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협력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4번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하고 아까 특수구조 건축물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하고 또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이죠. 이 공사감사는 거기 각목의 공종에 다다를 때는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으라. 즉 여기 0, 19조, 3항 1호 강목 및 제2호 강목에 해당할 때 그 공종에 다다를 때는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받으라. 특수구조 건축물하고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 건물을 할 때는 0, 19조, 3항 1호 뭐냐? 중간 단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일정한 공정 단계에 이를 때는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럴 때 협력받거라. 중간중간 할 때 감리 중간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때 여기 건축 관계 거기 관계 전문 기술사 협력을 받으라.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구조 기술사 협력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에 다를 때
감리 중간 보고서 단계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때는 건축, 구조, 기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3층 이상 필요티 형식 건축물 요거 이 건물도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 감리자가 요것도 법 18조 2항 3호 이것도 뭐냐면 일정한 공동입니다. 일단 단계에 이를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관계 전무 기술자 협력을 바꿔라.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물에 있어서는 관계 전문 기술자나 또는 건축 구조 기술자 협력을 받게 됩니다. 다음 2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의 기준의 관리. 아주 중요하지는 않은 것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즉 건축 모니터링 실시. 누가 모니터링 실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실시합니다. 자, 이때 어떤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느냐? 그 법정은 필요 없고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대한 기준이 적당하를 모니터링합니다. 건축물의 구조하고 재료 등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갖다가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국토교통장관 몇 년마다 하게 될까요? 3년마다 하게 된다. 3년마다. 그 다음 밑에는 뭐냐? 전문기관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이 바쁘니까 전문기관을 정해서 건축 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전문기관은 그냥 영세업자는 안 되고 허술하면 안 되고 일정한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인력은 거기 건축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갖춘 인력 5명 이상이고 조직은 건축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3장이, 이 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5장이 복잡하지만은 그래도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03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등 제한 1번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에 설치해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몇 번까지? 92쪽 위에 동그라미 5번까지 나옵니다. 92쪽 위에 동그라미 5번까지 나오는데 다른 것은 이것을 갖다가 펼칩니다. 그 뒤에서 펼칠 거예요. 이건 법이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국토교통부령으로 펼치게 될 것이고 다만 거기에 동그라미 5번만 잠깐 봅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자연재해 대체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인 침수 위험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기억 건축물 일층 전체를 필요티로 할 것. 침수 지역이니까 물이 차니까 거기는 거실 같은 거 사무실 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이걸 누가 하게 되느냐?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하거라. 즉 모범을 보이거라. 그렇게 됩니다. 침수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거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는 2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을 갖다가 밑에 92쪽 가운데 2번부터 이제 쭉 펼쳐놔요.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자세하게 펼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난처해집니다. 점수 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바깥 통로 설치. 바깥 통로 설치입니다. 바깥 통로 설치는 뭐냐? 한마디로 건물을 그려볼까요? 건물을 그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그려보겠습니다. 거기 92쪽에 괄호 1번 바깥 통로의 설치. 자,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했어요. 더 실감나게 하면 연기도 뭐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 튀어나옵니다. 이게 출구로 튀어나왔어요. 출구로 막 튀어나와서 여기로도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오고 보는데
나와서 이제 이게 큰 길가로 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좁아요. 이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람 살려고 해서 막 튀어나왔는데 이제 여기 큰 길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이 통로가 좁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막 먼저 도망가려고 막 밟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게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죠.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이 통로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 요것도 나온 적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 건물에 따라서 이 통로가 결정되는데, 미안하지만 좀 나온 적 있으니까 좀 봐놔야 되겠습니다. 박스 봅시다. 단독택이다. 너비가 얼마 이상 되는 통로 너비가 얼마 이상이다? 0.9m 이상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0.9m 이상. 이게 단독택이면 0.9m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면 잡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이런 건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건 3m 이상 돼야 돼요. 너비가 3m 이상 돼야 얼른 도망가죠. 그 밖에는 얼마 이상이다? 너비가 1.5m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1.5m 이상, 단독택은 0.9m 이상, 큰 건물은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피로틴의 통로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진입 전에는 말뚝 또는 통로보시를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거. 이게 뭔 소리냐?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게 피로티예요. 피로티입니다. 피로티인데 이 골목이 길어요. 이게 피로티가 깁니다. 이렇게 긴다. 이래서 긴데 이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이냐? 여기 돌아가는데 이것이 이 피로티의 쭉 골목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이니까 2m 이상일 때, 여기 2m 이상일 때, 그럴 때는 여기 자동차들이 들어가 버리면, 자동차가 여기 들어가거나, 그러면 진짜는 여기 주차 같은 거 해버리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피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도록,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말뚝 같은 걸 여기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말뚝을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뚝 박으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죠. 또는 단차. 거기에 뭐라 표현하냐면은, 단차를 둘 거. 계단처럼 해놓는다. 계단처럼. 이렇게 말뚝 박거나 계단처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자동차가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해놓는다. 그래서 이걸 보호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도망가게 해야 되지, 자동차 여기를 막히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통로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m 이상일 때. 별거 다 배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바로 2번. 소방 자동차 출입통로 설치. 불이 났는데 말이죠. 소방 자동차가, 불자동차가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호수 끌고 막 이래 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소방 자동차가 쉽게 거기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라. 그 뜻인데, 그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 하니까, 첫째, 다중이용 건축물. 둘째, 준다중이용 건축물. 세 번째, 11층 이상 건축물. 이 세 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불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끝에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 건축물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나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어 있다. 바로 그 옆에가 공지나 도로예요. 그때는 이런 것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왜? 바로 소방차가 오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이 났을 때 소방자동차가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대상이 뭐다?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1층 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직통계단 설치. 직통계단은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다 나왔습니다. 직통계단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거실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났으면 피난층이나
또는 지상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계단을 타고 가는데 그 계단이 지통 계단입니다. 근데 그 계단이 그 도망가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계단까지가 너무 길면은 계단 찾으러 가다가 콜록콜록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단은 좀 짧아야 됩니다. 즉 보행거리로 몇 미터 이하가 돼야 되는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 시험 나왔습니다. 직통계단까지 거리가 30m 이하, 보행거리 30m 이하. 이것이 중개사에서 나왔고 예가 있다. 예, 이번 예입니다. 이 건물은 아주 왜 예외냐? 건물이 튼튼해요. 주요 구조부가 내야 구조 또는 불연조를 했다. 아주 불에 잘 견뎌요. 튼튼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좀 길게 줘도 괜찮아요. 얼마까지 주느냐? 50m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어요. 30m 이하가 아니라 50m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 다만 괄호 16층 이상 공동택, 아파트가 되어 있죠. 16층 이상 공동택인 경우는 그때는 다시 거리가 40m 이하가 돼야 돼요. 왜? 공동택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튼튼하면 50m 이내가 도 괜찮지만 16층 이상 공동택은 40m 이내다. 요거 16층 이상 공동택 40m 이내. 요것이 주택관리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중개사보다 주택관리사가 더 어렵게 나온 것 같네. 왜? 중개사는 왜 원칙 30m 나왔고 우리는 예외 40m, 그것도 괄호에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 75m하고 괄호열고 100m 이하가 보이죠? 이것은 생긴 지가 4, 5년 됐는데 아직까지 시험지에 나오진 않았는데, 즉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수화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장이에요. 그럴 때는 약간 덜 위험하니까 거기 75m가 되도록 할 수 있고 이하면 되면 됩니다. 다만 무인 자동화는 기계만 있는 거죠. 무인 자동화는 덜 위험하니까 그거는 100m 이하도 괜찮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원칙 30m, 그 다음에 예외 50m인데 괄호열고 16지상은 40m,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는 75m, 무인 자동화 설비는 100m 이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두 번째,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되는 경우. 위험한 건물이죠. 애들도 많고 학생도 많고 사람도 많은 거. 이런 때는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 됩니다. 2개소 이상 직통 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막혀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유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대상이 밑에 보니까 923 쪽부터 924 쪽까지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것도 2문제나 냈어요. 2문제나. 그러니 얼마나 좀 어렵겠어요. 근데 한 문제는 시험위원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내서 다 맞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냈어요. 그때 나왔는데, 어쨌든 2문제 나왔는데, 시험위원조차도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거기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인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문장이 이렇게 큰 문장이 없어요.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일정거리에서 쭉 나가지고 맨 끝에 거실에 받은 문제가 200제곱미터 이하 이상인 거, 이렇게. 이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긴 문장 있는 법조문은 없을 거야, 아마. 거기가 문장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뜯어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뜯어봅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번은 한마디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조문을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조문을 하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별표를 만들면 좋은데, 별표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놨는데, 그걸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거 대한민국에 이걸 제대로 해석할 사람 누구냐고 딱 문장 들이대면 한참 들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A하고 B, 점하고 B 이렇게 C하면
요거 한 몸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D, E, F, G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요렇게 끊는데 어떤 걸 끊는다? 쉼표로 끊으면 돼요. 쉼표로. 이건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거고 쉼표로 딱딱 달라걸려서 이해해야 됩니다. 쉼표에서 끊을 때마다 다 띄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A 전박에 B 전박에 C 이렇게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니까 이해해 봅시다. 첫째, 제2종 근린생활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공연장, 종교 집회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띄고 문화묘 집회에서는 혼자 있는 거고 종교시설 혼자 있고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영업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례시설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때 받음자격이 얼마 이상일 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만 이종 근생에서 공연장이나 집회, 종교 집회장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기소장 지통계단을 하거라 그 뜻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문화묘 집회에서는 문화묘 집회 중에서 누구는 안 해도 괜찮으냐? 전시장하고 동식물로는 제한다. 전시장과 동식물로는 제한다. 이건 어쨌든 동그라미 보면 보통 얼마나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 예적으로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문장이 되게 긴데 저도 법전을 많이 봐봤지만은 몇십 년 보고 봤지만 이런 법 이렇게 긴 거는 참 힘들어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택 중에서 다중주택, 다국택 일단 끝납니다.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일정 근린생활 중에서 정신과의원 끝내고 이정 근린생활 중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PC방입니다. 또 학원, 독서실 여기까지 한 통속입니다. 끝내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혼자 하고 운수시설 혼자 하고 의료시설 혼자 하고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학원 혼자 하고 노유자시설 중에서는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시설, 장애인 거주시설까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 제일 끝에 받음잡기가 얼마 제곱미터 이상일 때, 몇 층 이상이면서 몇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건물들이 3층 이상이면서 3층 이상으로서 받음잡기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층 이상으로서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때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택 아파트 같은 거죠. 공동택은 따로 나가고 또는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 이럴 때는 받음잡기가 얼마 이상입니까?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00제곱미터 이상. 근데 주의할 것은 공동택에서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공동택 층당 5세대 이상일 겁니다. 층당 5세대 이상만 해당하지 4세대 이하는 제외된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공동택에 있어서 받음잡기가 3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층당 4세대 이하는 건 빠진다. 꼭 아시고 나머지 기타는 3층 이상으로서 기타 용도로서 3층 이상으로서 받음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지하실 지하층은 그 받음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대상이 된다 2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 외우기 쉽죠 지하층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3층 이상으로서 보통 층수는 나오면 몇 층 나온다 3층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됐고, 이 조문을, 이 규정을 읽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풀어볼 거예요. 문제집 할 때. 이어서 네 번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하고 5층, 지하 2층이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는 위험하니까 직통계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조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밑에 두 가지는 특별 피난계단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박스는 예입니다.
박스 두 가지 예외다. 왜? 주요 구조가 내야 구조 또는 불연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뭔데? 5층 이상 층의 바람잡기가 200점부터 이하다. 5층 이상 바람잡기가 200점부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럴 때는 피난계단 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판매시설의 특별 피난계단. 바로 위에서 얘기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해도 되는데 판매시설은 백화점 같은 거는 반드시 뭐라 하라고요? 피난계단은 안 되고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거라 그 뜻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 하거라. 한 개소 이상은 1개소 이상은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이 들어가야 된다. 판매시설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 피난계단 설치. 요거는 오직 특별 피난계단을 해야 돼요. 옵션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으로 하거라 그 뜻입니다. 요거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건물은 몇 층 이상 할 때 특별 피난하냐? 11층 이상. 11층 이상 층. 그 다음에 지하는 3층 이하의 층. 11층 이상이거나 3층 이하인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또는 지통계단은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을 하거라. 위험하니까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을 하게 되는데 시험제가 뭐 나오느냐? 지하 몇 층? 3층 이하. 지상 몇 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인데 특별히 괄호열고 공동택은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공동택은 괄호열고 16층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의 뭐냐면 앞에 갑복도식 공동택이 제외된다. 즉 특별 피난계단 설치 공동택은 갑복도식 공동택 안 합니다. 중복도만 합니다. 갑복도식 공동택은 제외된다. 갑복도식이 뭔데? 보통 아파트입니다. 보통 아파트 보면 이렇게 여기 702호, 702호, 703호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갑복도, 이 복도입니다. 복도고 여기는 이렇게 사람을 쏘면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밖에 이거 밖에 여기 밖에 그런 복도.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내려볼 좀 약간 어지러지하죠. 이런 식으로 된 복도가 갑복도이다. 이럴 때는 불이 나도 여기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쉽게 우리 피난할 수 있고 또 매연에 걸리지 않단 말이죠. 연기를 안 마신단 말이죠.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이럴 때는 예외다. 갑복도식 공동택, 이건 특별 피난계단으로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직통계단의 피난계단 등의 설치. 직통계단 말고도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라. 그 뜻입니다. 직통계단 말고도 피난계단 등 설치라는 것은 직통계단에다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거라. 어떤 건물일 때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거다 하는가 보니까 5층 이상 층, 건축물의 5층 이상 층으로서 용도가 문화매입시설, 다만 용도가 문화매입시설을 중에서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은 역행시설 이런 것만 등등등. 이거는 직통계단 말고도 그 층에 해당 용도로서는 바람잡기가 2,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는 2,000제곱미터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5개 피난계단 설치. 이건 주관식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서 굉장히 어렵죠. 5개 피난계단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먼저 몇 층 이상일 때?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5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된다. 이건 주관식도 나왔고 객관식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5개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비상계단입니다.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따로 설치한다.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비상계단을. 그 대상이 나왔는데 자 1번
이종 근린생활 중에서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에서 주점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바람잡기가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것이 대상이고,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집회장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 바람잡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5개 피난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비상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일 때 5외 피난 계단 주관식 쓰는 것도 나왔고 대상 같은 것도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테니까 너무 질리죠? 어렵고 딱딱하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너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머리 좀 식히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나야 할 통로입니다. 이게 지나야 될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야 그래도 우리가 건축물을 지나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우리가 통과해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우리는 제 11강에서 페이지 95쪽 6번 고층 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최근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11강에서 머리 좀 식힌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